자, 56번. 지금 문제 좀 풀어봐서 알겠지만 유리함수건, 무리함수건 간에 어떤 특정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판단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어지간하면 나오겠지. 자, 무리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3, 4분면만 안 지나야 된대. 자, 그러면 3, 4분면은 어떤 4분면은 지나냐 안 지나냐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그려봐야 되고, 자, 그리기 위해서 얘한테 필요한 것들 구해놓으면 일단 시작점 좌표 8,8K, 다음 방향 왼쪽 위.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지. 얘를 시작점으로 쓰는 요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걔가 3, 4분면만 안 지나야 돼. 그러려면 시작점이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될까? 먼저 생각해보자. X좌표는 8이니까 X좌표는 8 확정. 그럼 Y좌표가 지금 불완전한데 Y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3, 4분면만 안 지날 수 있을까? 방향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쳤을 때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시작점 1, 4분면에 있으면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4, 4분면도 절대 못 지나지. 그치? 그래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 결론이 뭐다? 시작점이 어디 있어야 돼? 4, 4분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이 시작점의 4분면이 4, 4분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식으로 따지자면 시작점의 y좌표인 8-k가 0보다 작아야 돼.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면 무조건 1, 2, 4는 무조건 지나냐? 그건 아니지. 왜냐? 얘가 내 의도대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내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들을 비교해보면 보이겠지만 우리 맨날 그래프 그릴 때 따졌던 거 시작점, 점근선 이딴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다음으로 구했던 거 뭐였어? Y절편. 그럼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내 목표대로 1, 2, 4, 4분면만을 지나기 위한 Y절편의 위치는 어디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지? Y절편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해야 요 4, 4분면을 시작점으로 하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확인할 게 Y절편. 맨날 하던 짓 하는 거야. Y절편이 양수여야 돼. 그래서 식으로 하자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4 루트 2 플러스 8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범위 찾으면 되지. 그래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k가 8보다 크고 어딨냐? 4루트 2 플러스 8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얘 근사값 찾아주면 루트 32니까 5점 몇, 이거 13점 몇.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정수 9, 10, 11, 12, 13까지겠다.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 55. 오케이? 전형적인 4분면 지나는 문제. 그래서 뭐 따진다? 맨날 똑같아.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마찬가지. 얘는 무리함수니까 제일 중요했던 시작점 따졌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y절편 따진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유리함수였다면 점근선 좌표 따졌을 거고 y절편 따졌겠지. 당연히. 정리해야 돼? 자, 다음 57번. 자, 여기 57번부터 문제가 몇 개가 조금 어렵거든? 자, 57번 봅시다. 자, 57번에서
이차함수랑 무리함수가 나왔는데 일단 이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 자체를 떠나서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어떤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 안에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2차 함수고 하나가 무리함수가 떴어. 동시에 어떤 문제 안에. 그러면 요거는 너희가 보자마자 한 번쯤은 의심해야 돼. 한 번쯤은 고려해야 돼. 뭐? 얘네 둘이 역함수가 아닐까? 무조건 따져야 된다. 왜냐면 알다시피 무리함수랑 2차 함수는 역함수 관계거든. 특히나 정확히 말하자면 2차 함수의 딱 절반.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얘네들이 동시에 나와 있다면 지금 이 문제처럼 물론 이 문제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긴 하지만 이 문제처럼 한 문제 안에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얘네들 역함수가 아닌가 한 번쯤은 확인해야 돼. 확인하는 방법은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똑같은지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고 뭐만 보면 되냐면 당연히 특징을 보면 돼. 자,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작점이었지. 그리고 그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역함수로 돌린 2차 함수보다 꼭지점과 똑같은 관계다. 즉 너희가 어떤 무리함수, 문제에서 무리함수가 있는데 시작점을 보니까 1,2였어. 근데 2차 함수를 보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가 2,1 나왔네? 아, 그럼 이거 얘네들 역함수 관계겠구나 라고 따지고 보는 거야. 무리함수의 시작점이랑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랑 역함수 관계니까 이 점도.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두 함수가 동시에 나왔으면 일단 역함수 여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역함수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역함수가 아니야. 그럼 그냥 있는 대로 풀어야지 뭐. 그래서 아마 뒤에 역함수 관계인 문제 나올 거고 자 357번 이제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fx의 꼭지점 좌표 0,3이고 gx의 시작점 좌표 1,2니까 얘네들은 아무런 관계는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그냥 푸는 건데 자, 문제 읽어보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fx랑 한 번만 만날 수 있어야 된대.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 g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키래잖아. 절대값이 같은 양만큼 이동시키는데 얘는 빼야 되고 얘는 더하는 거지. 그러면 k가 자연수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물론 자연수가 아니어도 똑같겠지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가 원래 시작점이 1,2였잖아. 그럼 이 시작점이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k가 1이라면 0,3이 되는 거고 k가 2라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 k가 3이라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이 점들이 어떤 선 위에 있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들이잖아. 이 점들. 점들 중에 아무거나 두 개 골라 잡으면. 맞아? 왜냐면 x는 1씩 줄어들고 y는 1씩 커지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보면 자, 이차함수가 꼭지점을 0,3으로 쓰고 있고 무리함수가 1,2를 시작점으로 쓰고 있는데 그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시작점이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그 방향이라는 게 뭐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라고. 요 직선 위에서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정확히 말하자면 이쪽으로는 갈 일 없고 자연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요 노란 선을 따라 x는 1씩 빠지고 y는 1씩 더해지고 그게 연속되는 거지. 그래서 k가 1이면 얘가 지금 내가 몇 개 써놨듯이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k가 2면 한 칸 더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니? 그래서 점이 자연수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만약에 1만 움직였어. k가 1이야. 그럼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교점 몇 개야? 두 개지. 하나, 둘. 근데 문제에서 한 번만 만나야 된다며. 이때는 어때? 한 번 만나지. 한 번 만나겠지? 한 번 만나겠지? 어느 순간까지? 여기서 만나는 순간까지. 여기 직전까지. 여기에서 만나면 다시 두 점에서 만나잖아. 여기랑 여기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디야?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있을까요? 요 사이에서만 여기서 안 만나잖아. 여기를 벗어나도 어때? 이차함수는 이렇게 있고 시작점이 여기 있으면 두 번 만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 만나는 두 점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은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아무 점이나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지. 자, 그래서 방정식 세워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겠네. 오케이? 어렵지 않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 0,3 지나는 거니까 y절편 3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얘랑 교점이 뭘까? 보는 거지. 그 교점이 여기랑 여기일 테니까. 그래서 둘을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놓으면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면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4랑 0이 나와. 즉 여기 만나는 점의 y좌표, x좌표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보다시피 0. 인 거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 아니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 오케이? 이랬니? 지금 노란 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0이랑 맞아나서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x좌표가 0이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만 뽑으면 되잖아. 그럼 그 정수가 당연히 마이, 마3이겠지. 그러면 그게 되려면 여기에서 몇 칸 움직이는지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두 칸, 세 칸, 네 칸. K가 2, 3, 4. 그래서 정답 K가 될 수 있는 수는 2, 3,
4가 되겠다. 그래서 더해주면 정답은 9. 오케이? 왜?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너희가 못 푼 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 요 선을 생각을 못해서일 거야. 이거를 점으로 생각하면 힘들지. 이거 언제 다 구해? 이거 요렇게 평행이동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거 시작점의 좌표가 요 직선을 따라가겠구나. 요렇게 가야지. 오케이?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대단히 느낀 점 있는 만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쓰진 않았지만 요거 꼭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역함수인 거 못 알아채고 문제 풀면 못 풀 거야 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늦게 일어났겠지. 자, 다음 358번. 이런 걸 풀어야 돼, 얘들아. 358번 같은 걸 풀어야 돼. 지금 어제 오늘 합쳐서 358번 푼 사람이 한 명이다. 한 명. 세민아. 저요? 나이 혼자 풀었단 말이야 이거. 진나요? 어. 찍었네. 진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책 봤어. 자, 358번 보자. 들으면 이해된단 말이야, 얘들아. 충분히 풀 능력이 돼, 니네.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자, 12i 두 자연수 a, b, 이건 나중에 답할 때 쓰면 되고. 다음, 유리함수 하나랑 무리함수 하나가 있는데 얘네 둘이 x축 위에서 말고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이 얘기지? 말은 뭐 간단하지? 두 함수가 x축 위에서는 만나면 안 되고 다른 데서 두 번 만나래. 이 얘기야. 그래서 식을 보니까 일단 그려야 될 거 아니니 당연히? 이거를 그냥 생으로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바보는 없을 거고, 그지? 혹시 있나? 없겠지? 자, fx와 gx가 있는데 당연히 그려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 뽑아내자. 자, 유리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필요한 거 첫 번째 점근선의 교점 좌표, 다음 두 번째 y절편 됐고, 다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뽑아낼 거 첫 번째 시작점 좌표, 다음 두 번째 방향. P가 자연수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리면 되는데 그려보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걸려야 돼. 자, 유리함수 그립시다. 점근선 교점좌표가 마이너스 2,a인데 a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a가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라고만 알려줬지. 근데 지금 y절편이 4잖아? 그럼 여기는 지나야 돼. 근데 점근선의 y좌표가 a라서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a가 4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a가 4보다 작으면 유리함수가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그럼 이제 감오지 얘들아. a가 4보다 작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잖아. 클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를 지나다니는 건 맞으니까 그래프가 이번엔 이렇게 그려지겠지. 상황이 달라졌네. 그지? A를 모르는데 A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아예 바뀌어버리잖아. 4분면이.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생각이 닿게 되면 아,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A가 4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4보다 클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네. 이렇게 나뉘게 되지.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고, 이제 무리함수 봅시다. 무리함수가 시작점이 X축 위에 있지. 마이너스 B분의 4,0이고, 방향이 오른쪽 위를 향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B가 자연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다, 그지? 얘 무조건 음수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아? 그럼 이제 상상해봐야 돼. X축 위에서 말고 나머지에서 두 번 만나야 된대. 그러면 무리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어? 이 시작점 좌표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어야 문제 조건에 맞겠니? 여기 어디인가. 하나, 둘. 이거 아니야? 여기 그려주면 안 되잖아. 시작점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으면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여기 있으면 어때? 두 번 만나긴 하지만 X축에서 만나지. 안 되잖아.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 정확히 하자면 어디에 있어야 돼? 정확히 말하자면 유리함수의 X절편보다 작아야 돼. 시작점이. 보여? 얘네 둘의 대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르겠어? 얘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번 만날 수, 무리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랑 유리함수가 두 번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있지. 왜냐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있잖아. 얘는 올라가는데 한도가 있어. 여기 못 넘잖아. 근데 무리함수는 뭐야? 올라가긴 올라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만 언젠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서 한번 무조건 만나지? 그리고 올라가면 언젠간 따라잡을 거 아니야. 언젠간. 얘는 영원히 올라가잖아. 유리함수는 여기가 정근선이니까 얘는 올라가는데 한도가 있어. 근데 무리함수는 여튼간에 조금씩이긴 하지만 올라가잖아. 영원히. 언젠간 만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만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다 무리함수의 시작점과 유리함수의 x절편을 비교했을 때 이런 관계여야 되지. 오케이? 이런 관계로 지금 상황은 반대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엔 똑같지. 그래서 이때 보자. 무리함수의 시작점인 x좌표가 마이너스 b분의 4고 유리함수의 x좌편 구하자. 유리함수의 x좌편 y가 0일 때 x값. y가 0이라는 건 분자가 0이라는 소리니까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8이겠네. 얘도 똑같겠지. 그래서 결론은 얘가 얘보다 작으면 돼. 그럼 이렇게 그려지니까 두 번 만나거든. 그래서 부등식 풀어주면 마이너스 b분의 4가 마이너스 a분의 8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 ab 곱해주면 얘는 4a, 얘는 8b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래서 결론이 a가 2b보다 크다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부등식 푸는 거는 별 차이 없으니까. 근데 답이 달라지지. 자, a가 2b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 뽑아냈고, 그럼 첫 번째 범위에서는 얘들아 a가 4보다 작아야 되잖아. a는 4보다 작은 수여야 돼. 그 b가 될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지.
B가 1일 때 A가 3. 요거밖에 더 있나? A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B가 2가 되는 순간 A는 4보다 크다가 되니까 얘랑 상충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몇 개? 1개. 순서상의 개수 1개. A가 3, B가 1. 다음 요때는 A가 4보다 커야 돼? 그럼 B가 1이라면 A는 5부터 10까지 다 되지. B가 2여도 5부터 10까지 다 되고, B가 3이면 7부터 10까지 되고, B가 4면 9부터 10까지 되겠다. B가 5부터는 안 되지. 그래서 요때 몇 개냐? 6개, 6개, 4개, 2개, 18개. 그래서 정답 19개. 내가 지금 이거 듣는데 뭐 껄끄럽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잖아. 풀 능력 된다니까? 크게 잡으면 결론은 뭐야? 이때랑 저때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상황, 얘랑 얘가 이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 이해 안 되니? 되잖아. 응. 그래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함수 단원에서 특히나 함수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난이도를 올린 문제의 풀이 또는 유형이라고 봤을 때 제일 난이도를 올리기 쉬운 유형이 뭐냐면 이거야. 경우 나눠서 푸는 거. 이해됐을까? 이거? 됐으면 넘겨서 자, 그 다음 페이지 61번 말고 질문 있니? 61번 말고 질문 있을까? 없어? 61번만 한다? 61번 봅시다. 자, 61번 일단 문제를 보면 알파는 양수인데 t가 0 이상 알파 이하래. 자, 이때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 위에 점 p가 있는데 걔의 x좌표가 t래. 아, 그러니까 저 점 p는 x가 0에서 알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때 그 무리함수 위에 점 p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점 q를 찍었고 pq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대. 그때 그 정사각형이 움직이면서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따라가 보자. 말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물론 어려운 문제 맞아. 근데 일단 따라가 보자. 얘들아, 이거 이번 숙제에서 몇 개 봤겠지만, 뭐, 59번에서도 그랬고, 또 어딨냐. 뒤쪽에 뭐, 73번도 그렇고, 76번도 그렇고, 요런 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똑같은 함수인데 평행이동으로 위치만 바뀌었어.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일단 단순하게만 그려볼게.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무리함수가 있었어. 자, 다음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뭐 일로 움직였다 치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평행이동 관계니까 뭐 얘가 뭐 이렇다 치자. 평행이동 관계니까 얘네들의 굴곡은 똑같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치자. 여기.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못 구하지, 그지? 적분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대신에 얘네들의 굴곡이 똑같다는 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많이 해봤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있다 친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지, 볼록하게.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보자면 뭐야?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는 차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잖아,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을 수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도형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치? 볼록한 부분을 잘라서 오목한 부분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지. 맞아? 여기를 잘라내서 여기에 갖다 붙이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똑같아. 이 문제도 똑같아. 요 관계 이해됐지? 이거 몇 번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2차 함수 같은 데서. 자, 그래서 얘도 해보면, 자, 시작점을 0점으로 하는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여기 위에 점 P가 있었대. 근데 얘는 0부터 알파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알파가 뭐 한 이쯤이라고 치자. 그러면 점 P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 점 P는 수도 없이 많겠지. 자, 그러면 그 점 P에 따라서 점 Q의 위치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점 P는 여기 있지. 원점이겠지. 마지막 P는 여기 있을 거야. 알파 콤마 루트 알파에. 그지? 그러면 양쪽 끝일 때의 Q를 구해보자. 그럼 P가 원점이면 Q는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1, 1에 있겠지. 여기겠네.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아? 다음 마지막 P에서 Q를 만들어보면 P가 여기 있으면 Q는 여기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당연한 얘기야. 별거 아니다. P가 움직이면 Q도 움직이겠지. 맞아? 그럼 P가 움직이는 그 느낌대로 Q도 움직이겠지. 그러면 Q가 만들어내는 선의 자취는, 배운 단어, 자취는 뭐겠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무리함수겠지. 당연하겠지. Q가 P랑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점들이니까 P가 움직이는 대로 Q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너희는 찰떡같이 알아먹으면 되지. 아, Q가 P랑 평행이동 관계겠구나. 이 노란 선이 Q의 자취지. 그리고 요만큼만 그리면 되잖아. 왜? 처음 P가 있을 때 처음 Q는 여기 있을 거고, 마지막 P가 여기 있을 때 마지막 Q는 여기 있을 테니까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이지.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상황?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 자, 이때 정사각형 C가 움직이는 도형의 넓이가 뭐래? 그럼 정사각형은 누구야? 얘잖아. 얘가 처음 정사각형, 얘가 마지막 정사각형이지. 그럼 이 정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도형은 이 도형의 넓이 구하시오지. 처음 정사각형부터 마지막 정사각형까지 아우르는 모든 것. 얘가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P가 움직이는 만큼 Q가 움직일 거고, 그래서 PQ가 움직이면서 그걸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이 계속 이 라인을 따라가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 구하시오야. 근데 우리 방금 내가 아까 단순하게 그려줬겠지만 얘들아, 얘가 볼록한 부분을 잘라서 얘한테 오목한 부분을 채우면 딱 들어맞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어디야? 요 끄트머리.
여기는 그거 상관없잖아. 왜냐면 Q가 움직이는 만큼 P한테 적용시키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B냐면 생각하기 좀 어렵긴 해. 이거 어려운 문제다 얘들아. 요렇게 잘라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예로 들어줬던 부분에 해당되는 건 딱 요만큼이야. 여기 이만큼은 아까 내가 들었던 그 예로 하면 되지. 볼록한 부분 잘라서 오목한 부분을 갖다 집어넣으면 사각형 나온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여기 이거는 그냥 구하면 되잖아. 정사각형의 절반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두 개 합치면 정사각형 하나겠네. 이해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따로 구해서 넓이 1이지? 그거에다가 요 도형의 넓이만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요 도형은 아까도 했지만 지금 첫 번째 P, 첫 번째 Q 대각선 그리고 P가 마지막 P까지 갖고 Q도 마지막 Q까지 갖고 이 상태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여기를 날려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딱 들어맞겠지. 굴곡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지. 이거 90도라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평행사변형까지는 되겠지. 그래서 평행사변 넓이 구하듯이 해야 돼. 그럼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보기 편하게 하자.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넓이 나오냐? 아니잖아. 그치? 얘를 하나를 밑변으로 뒀다면 이게 높이지.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길이랑 곱하면 안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요 길이랑 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된다.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듯이.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지금 PQ의 길이는 움직이건 뭐 어디선 긋던 간에 PQ의 길이 무조건 몇이야? 루트 2지. 요 길이 루트 2야. 그림 바꾸자. 그래서 떼어 붙여서 결론은 그림이 이렇게 바뀐 거고 이해되지? 요 길이가 루트 2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요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두 선 중에 식 구하기 쉬운 건 얘지. 왜? 이거 y는 마이너스 x잖아. 요 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야. 그러면 여기서 한 점만 찾으면 되지.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는 선 하나랑 나머지 선 위에 한 점 해서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이 마지막 P점 좌표 뭐야? 알파, 루트 알파. 또 써야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인 y는 마이너스 x에서 요 평행선 위에 한 점인 P의 좌표 알파, 루트 알파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요 사각형의 높이가 되겠다. 이해됐어? 그래서 구해주면 루트 2분의 이거 x 플러스 y잖아. 알파 플러스 루트 알파지. 알파는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겠다. 그치? 됐니? 얘가 사각형의 높이. 그래서 요 길다란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2와 루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루트 알파를 곱한 값이겠다.
거기다가 저 짜투리 두 개의 넓이의 합인 1까지 더하면 이게 최종 넓이지. 그래서 알파 루트 알파 플러스 1이 넓이야. 근데 걔가 몇이래? 13이래.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요거에서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뭐 때려 맞춰도 되겠지만 조금만 머리 쓰면 이거 혹시나 여기까지 하는데 문제 못 풀면 슬프잖아, 얘들아. 알파 플러스 루트 알파 마이너스 12는 0이다. 뭐 할까? 루트 알파를 t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얘는 t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거 못 풀면 죽어야지. 그럼 t는 마사 아니면 3이지. t는 양수겠지, 루트 알파니까. 그러니까 t가 3이지. 그 말은 루트 알파가 3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알파가 9라는 소리지. 어려운 문제 맞아, 얘들아. 그래서 한 번쯤은 보라는 거고, 여기서 너희가 건질 거 핵심은 뭐다? 이거. 얘들아. 알겠지? 뭔지 알지? 볼록한 부분 잘라서 오목한 부분에 때려 맞추면, 끼워 맞추면 무조건 딱딱 들어맞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나온다는 거. 알지? 자, 다음 페이지. 362번 하지 말라 그랬고 그냥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건. 그 외에 질문 있니? 없어? 넘어간다? 넘어갑시다. 조금만 더 하고 시작. 자, 그 다음 페이지 65, 66 질문. 65 질문하는 거는 좀 선 넘었어,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야. 절대 아니잖아.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손도 못 대진 않았을 텐데. 니은? 니은 맞았어요. 니은 틀렸어. 네. 3, 4분면 안 지나. A, B, C 구했어? 네. A 몇? 마이너스 2. B, 2. C. 4. 그러면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말인데? 아니, 그랬는데. A, B, C 잘 구했구만. 그럼 거기 있는 무리함수 식이 뭐야? 무리함수 gx의 식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4지. 네. 그럼 얘 시작점 좌표 마이너스 2, 4지. 방향은 오른쪽 아래지. 그럼 마이너스 2, 4를 시작점으로 하는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는 건데 얘가 3,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따져야 되니까 뭐 찾아야 돼? y절편. x에다 0 집어넣어.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4지. 양순이 음순이? 여기 어딘가 지나겠지? 안 지나네. 됐지? 자, 66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그래프 깔끔하게 못 그린 사람 없지? 없어야 돼.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유리함수에서 정근선의 교점좌표, 무리함수에서 시작점, 그리고 따져야 되는 건 y절편을 통해서 유리함수는 4분면, 그 어디에 그려질까? 4분면 따지는 거고, 무리함수는 방향성 따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서 뭐 x절편을 구할 때도 있고, 다른 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도 있고, 다 할 거야. 자, 66번 봅시다. 요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거든? 보자. 자, fx가 루트 4마 2x인데, gx가
fx랑 f-x를 더한 거래. 그러면 그냥 쓰자. fx는 그냥 쓰면 되고 f-x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부호가 바뀌겠지. 얘가 gx야. 자, 이때 이 gx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래.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산을 못 하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못 한다는 건 얘네 둘을 합친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소리랑 똑같아. 얘 하나는 그릴 수 있지만 이거 합친 그래프는 못 그린다고. 그러면 따로 그려야지 뭐. 방법이 없는데. 그려봅자. 자, 첫 번째 얘 그려보면 시작전자표 2,0 크게 그리자. 2,0을 시작점으로 하고 방향 왼쪽 위인데 조금 꼼꼼하게 y절편도 찾아주면 x가 0일 때 y값 2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다음 얘는 반대지. 마이너스 2,0을 시작점으로 하고 y절편은 2를 여전히 쓰는 이렇게 그려지는 애일 거야. 그 당연하지. 왜? 얘네들은 y축 대칭관계니까. x의 부호가 바뀐 y축 대칭관계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얘들아, 둘 다 그려져야 말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x가 2보다 작아야 되는 애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애지. 그럼 동시에 그려지려면 얘네들의 공통범위여야 돼. 즉 뭐야?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만 그려져.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없잖아. 얘가 여기까지 그려지면 얘는 없잖아. 그치? 정의역의 범위 때문에 그래프가 딱 요만큼만 있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그럼 이때 이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한 게 gx지. 그때 더한 게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요거에서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냥 이때 제일 크겠네, 이때 제일 작겠네라고 끝나고 이 문제는 끝나게 되거든. 결론은 언제 최대야? 얘네들의 값이 똑같을 때 최대다. 최소는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최소다. 라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왜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식으로 풀어보자. 이게 이해가 되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식으로 해야지. 식으로 할 때 문제가 뭐야? 다시 말하지만 얘랑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알 방법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얘들아 루트가 있는 식에서 무언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계산이 힘들다면 뭐야? 우리 절대부동식에서도 해봤지만 제곱이지. 제곱이 답이야. 루트와 절대값은 제곱이 답이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막혔다면. 제곱하자. 쫄지 말고 해. 자,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4마 2x 얘 제곱하면 4풀 2x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2 곱한 거. 다행히도 아니 합차지. 이렇게 되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2x는 지워지고 8만 남고 뒤에 플러스 2루트 16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지. 지금 gx가 계산이 안 되는 루트의 합 형태여서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제곱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gx의 값은 이거 두 함수 값을 더한 값이니까 무조건 양수 아니야? 무조건 양수지. 양수니까 되는 거야. 얘들아, 양수인 얘가 항상 양수야. 그 양수인 값을 제곱했어. 그러면 얘가 최대면 얘도 최대겠지. 얘가 최소면 얘도 최소겠지. 왜? 양수니까. 음수면 안 되지. 얘들아, 음수면 안 된다. 그지? 양수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인 거고 얘가 최소일 때 얘도 최소일 거야. 맞아? 근데 얘가 최대일 또는 얘가 최소일 때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왜? 루트 안이 최소면 얘도 최소겠지. 루트 안이 최대면 얘도 최대겠지. 관계가. 근데 루트 안이 뭐야? 2차 함수잖아. 그래서 보다시피
얘 해석은 x가 0일 때 최대지. 위로 블록이니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꼭지점에서 최대지. 다음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풀마 2겠네. x가 풀마 2일 때 최소겠지. 그래서 0 넣으면 4, 8, 16. 최대값 16이 나온다. 누가? 제곱의 값이. 그러면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최대값은 4겠지. 제곱의 최대값이 16인 거니까. 다음 x에다 풀마 2 집어넣으면 얘가 0 되지? 0 되네? 8이네. 제곱의 최소값이 8.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진짜 최소값은 2루트 2. 그래서 최대 최소값의 합이야? 합이니까 정답 4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 좀 한 번쯤은 봐둘만해.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싶시다. 아니. 왜요? 69번은 했잖아. 그래도 여기 질문 거의 없을 텐데 아마. 그냥 자, 다음 페이지 질문 68. 68번. 끝. 67번은 혹시 답 안 나온 사람들은 67번은 그냥 계산이 되게 귀찮은 거야. 그거밖에 없어. 계산이 조금 귀찮은 면은 있는데 이거는 확정이잖아, 얘들아. 이거 이해되면 돼. 67번 계산이 좀 귀찮은 문제기는 맞거든? 근데 상황적으로 이해만 하면 돼. 무리함수랑 직선이랑 교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어차피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접할 때랑 시작점 지날 때지. 맞아? 접할 때랑 시작점 지날 때를 딱 봐서 너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지금 m의 최대값이니까 언제 기울기가 제일 클까만 따지면 돼. 그러면 지금 그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언제 제일 기울기가 제일 높니? 접할 때지. 시작점 지날 때보다 접할 때의 기울기가 더 커.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접할 때의 m값만 구하면 돼. 그럼 접할 때 m값은 뭐야? 당연히 둘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이 0일 때지. 끝. 근데 그 과정이 좀 귀찮다고. 식상으로. 왜냐면 지금 1차 함수의 항이 3개라서 조금 식이 복잡해. 계산이 좀 짜증나는 면은 있거든? 근데 못 구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황적으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돼.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만 얘기해 주자면 이거야. 지금 못 푼 사람들 좀 보여서 하는 말이야. 67번에서 그림으로만 보여주자면 지금 무리함수가 시작점이 1,0이잖아? 이렇게 있는 무리함수가 있었어. 근데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직선이 지금 식 보면 알겠지만 n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지나는 거 보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야 된대. 근데 만나기 위한 m값의 최대값, 즉 기울기가 m이잖아? 언제 얘랑 만나는데 기울기가 언제 제일 높냐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높을 때가 어차피 우리가 얘랑 만나냐 안 만나냐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야? 시작점 지날 때랑 접할 때란 말이야. 그러면 그 두 개만 보면 돼. 기준이 그 두 개니까. 그러면 시작점 지날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 대충. 접할 때는 뭐겠어?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 접할 때니까? 그럼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 누가 더 기울기가 커? 얘가 더 크잖아. 아, 접할 때 m값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접할 때 m값은 뭐야? 두 식이 같다라고 합쳤을 때 판별식이 0이면 되잖아. 끝! 그게 다야. 근데 하필이면 1차 함수의 항이 3개라서 양변 제곱할 때 좀 짜증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68번 풀고 쉽시다. 68번 보자. 69번은 저번에 했다, 그지? 자, 68번 집합으로 표현하겠지만 결론은 뭐야? 무리함수랑 1차함수랑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된다. 얘네들이 교점이 한 개여야 된대. 그럼 일단 그려보자. 그냥. 식으로 할 생각 하지 마. 그냥 그려. 안 써도 되는 문제일지라도 그려. 그냥. 자, 그립시다. 시작점 좌표 2,1 방향 왼쪽 아래. 일단 지금 설마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지? 특히나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죽어 진짜. 이 2,1을 시작점으로 하는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있었어. y좌편 잡아줄까? 0 넣으면 마이너스 1. 자, 이런 무리함수가 있었어. 자, 근데 얘랑 얘가 한 번 만나야 된대. 근데 이 직선은 뭐가 정해져 있어?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마이너스 3짜리 기울기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y좌편인 k값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지. 왔다 갔다 하고 거리겠지. 근데 만나야 된대. 그럼 언제부터 만나겠니? 당연히 시작점 지날 때부터 만나지 않겠어?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때의 k값부터 내려가면 계속 만나지. 맞아? 즉 뭐야? 이 상황일 때의 k값이 내가 찾는 k의 최대값이야. 만나기 시작할 때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얘가 2,1 지날 때의 k값 찾자는 거지. 그럼 2,1 대입하면 이때 k값이 7이다. k가 7일 때부터 만나는 거야. 그럼 k가 6이면 y좌편이 k니까 k가 6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만나네. 5여도 만나겠지. 4여도 만나고 3여도 만나고 1여도 만나고 다 만나겠지. 근데 k가 뭐래? 자연수. 그러면 1부터 7까지 정답 7개. 끝.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려보면 알아. 자, 쉬었다가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합시다. 무리함수와 역함수 간의 관계로 문제 푸는 거 할 거야, 이제. 쉬었다 합시다.